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형과 객체 특징 중인데, 뭐, 제목은 좀 형, 그러니까 뭐, 아우, 이런 건 아니고요. 형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제목을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변수와 상수, 이렇게 바인딩,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변수에 대한 걸 볼 건데, 변수는 별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구구단 프로그램을 짤 거다. 그러면 구구단에 단이 있고, 그 다음에 곱할 값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릇이 두 개 필요하고, 여기 어떨 땐 1이 들어가고, 2가 들어가고, 3이 들어가고, 이 들어가는 값들이 서로 계속 바뀌는 것을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 변수라고 해요. 되셨죠? 프로그램에서 하나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기억 장소의 이름을 의미하고요. 변수는 이름, 값, 속성, 참조 등의 요소로 구성이 돼요. 여기 보면 단위라고 하는 게 이름이 되는 거고요. 값은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이 들어가면 1, 2가 들어가면 2고요. 속성은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을 종류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변수에는 문자가 들어갈 수 있는 문자형 변수가 있고요. 또는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숫자형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김치통을 하나 샀어요. 그러면은 그 김치통에다가 제가 김치를 넣으면 김치통이 되겠지만 거기다 우리 과일도 잘라 넣고 하잖아요. 냉장고에 넣을 때. 그지? 그럼 걔는 과일통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형태를 바꿔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변수명은 프로그래머가 각 언어별로 변수명을 반드시 규칙에 따라 임의로 이름을 붙일 수가 있고요. 변수명은 묵시적으로 변수형을 선언할 수도 있고 선언문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묵시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네 맘대로 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무시하고 선언할 수도 있고 그건 프로그램 언어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비주얼 베이직이나 베이직 같은 경우는 묵시적인 게 가능하고요. C나 자바는 형을 정해줘야 돼요. 변수의 유형에는 컴파일 시간에 한 번 정해지면 일반적으로 그대로 계속 유지가 돼요. 중간에 변경되지 않습니다. 변수의 수명은 할당된 변수 값이 저장할 기억 장소를 할당받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얘네가 유지가 된다 보시면 돼요. 자, 상수는 요거랑 반대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A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이름을 하나 넣을 거예요. 강개똥 뭐 이렇게. 그럼 얘는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A는 계속 강개똥이란 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되셨죠? 이렇게 어떤 값을 고정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을 상수 컨스탄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됐죠? 자, 변수의 종류에는 지역 변수와 비지역 변수가 있어요. 지역 변수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 보면은 뭐 A라고 하는 프로그램 내에 요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T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을 하면 일반적으로 이 안에서만 사용이 돼요. 맞죠? 이걸 바로 지역 변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A라고 하는 프로그램, B라고 하는 프로그램, C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우리가 작성을 했을 때 여기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변수를 선언할 수도 있거든요. 이 상단에서. 이걸 우리가 전역 변수라고 이야기해요. 또는 비지역 변수라고 해요. 되셨죠? 그래서 지정된 부분의 단위 프로그램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 변수고요. 전역 변수 또는 비지역 변수 같은 경우는 상위 단위 프로그램에서 선언을 하고 하위 프로그램에서 같이 나눠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나오는 전역 변수가 바로 이 여기에 나오는 비전역 변수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선언문하고 배정문이 있어요. 자, 선언문은 프로그램 실행 시 사용할 데이터의 속성 정보를 언어 번역기에게 미리 알려주는 그런 문장이에요. 미리 선언하는 거야. 야, 이거는 뭐야? 라고 미리 선언을 해줄 수 있는 것을 우리 선언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주격장치 관리가 편해져요. 야, 이 공간 내 땅이야. 미리 설정을 해놓으면 다른 애들이 침범 안 해도 되잖아요. 자, 배정문은 변수의 내용을 변경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연산문이에요. 즉, 제가 만약에 A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3을 넣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우리가 대입 연산자라고 해요. 는이 아니에요. 비교 연산자가 아니라 3의 값을 A에다 넣어라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렵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자. 자, 단이라고 하는 변수는 3 곱하기 4 할 거야. 이건 뭐예요? 단이라고 하는 거는 3 곱하기 4와 같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다른 의미로는 뒤에 있는 값과 뒤에 계산한 값을 앞에다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구조만 아시면은 뭐 프로그램 코드는 어렵지 않아요. 네, 뒤에서 계산한 것을 앞에다 넣는다. 자, 형 겸사와 변환이에요. 형 검사는 프로그램으로 수행되는 각 연산이 올바른 자료형의 인수들을 올바로 받는지 행하는 검사예요. 그러니까 이 형태, 타입이 뭐예요? 얘가 문자인지 숫자인지 이런 걸 구분해서 검사하는 것을 바로 형검사라고 이야기를 한다. 보시면 돼요. 자, 검사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적 검사하고 동적 검사가 있어요. 자, 이렇게 형을 검사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정적 검사하고 동적 검사가 있어요. 우선 동적 검사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동적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램 실행 중에 검사를 해요. 정적 검사는 번역 중에 검사를 해요. 즉, 동적이라고 하는 거는 움직이는 거죠. 정적이라고 하는 거는 문법을 파악하는 과정 중이에요. 됐죠? 움직이지 않아요. 동적이라고 하는 거는 실행할 때 하는 거고요. 정적 검사는 프로그램을 번역할 때 검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적 검사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 중에 자료형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프로그램 설계에 융통성이 있게 돼요. 문자형으로 선언한 것을 동적으로 다시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정적형 검사는 얘 같은 경우는 형 정보를 유지하기 위한 추가 저장소가 불필요하고요. 대신에 융통성은 떨어진다. 컴파일러 언어에 적합하고요. 얘는 인터프리터에 적합해요. 되셨죠? 그냥 동적이다 그러면 실행 이것만 기억하세요. 다른 거 몰라도 돼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동적 뭐 이거 나오면 그냥 실행 중이구나. 이것만 컨셉 잡고 계시면 다 통합니다. 자, 다음에 형 변환하는 거예요. 뭐 형을 확장하고 형을 축소한다 그랬는데 이 타입이라고 하는 게 낫지. 형이 뭐냐 또 그제? 형태라고 하든지 형식이라고 하든지 진짜 그냥 웃자는 얘기예요. 자, 형 확장은요. 크기가 작은 자료형을 크기가 큰 자료형으로 변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형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요. 그냥 타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타입이 더 의사소통이 더 잘 돼. 되셨죠? 그 다음에 축소는요. 얘는 크기가 작은 자료형으로 만드는 거고 얘는 큰 자료형으로 변환시키는 걸 의미해요. 그냥 간단히만 기억하십시오. 자, 다음에 바인딩이에요. 바인딩은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얘는 하나로 묶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저는 시골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낫으로 벼를 폈어요. 언제 사람이냐고? 중학교 올라가니까 콤바인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콤바인. 바로 이 콤바인이 음? 뭐 하는 역할을 하냐면 벼를 베어가지고 타작을 싹 해요. 그지? 근데 요즘에는 이제 요즘엔 그렇게 나오는데 저 때는 그냥 베는 것만 나오긴 했었거든요. 콤바인이라 그래서 그지? 그냥 베가지고 벼를 베서 묶어서 이렇게 딱 떨어뜨려 놓는 이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요즘에 콤바인은 어떤가요? 딱 타작까지 딱 해가지고 타작이 뭐야? 벼를 터는 거지. 아니 서울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 이 콤바인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 네, 바로 벼를 딱 타작을 하고 볕단을 딱딱 묶어서 뒤로 딱딱 떨어뜨려줘요. 그러면 뒤에 가서 우리가 트랙터를 가져가서 걔네를 이제 밭에 논에다가 말린 다음에 이제 다 걷어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 소 밥으로 이게 주고 그랬었거든요. 바로 이 컴바인 하는 것이 뭐예요? 볕단을 묶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인딩이라고 하는 거는 묶다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변수 명칭과 그 메모리 주소, 데이터 형 또는 실제 값을 서로 묶어 연결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바인딩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냥 거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변수들이 갖는 속성이 완전히 결정되는 시간을 뭐라고 한다? 결국은 묶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메모리의 주소나 데이터형, 실제 값, 얘네를 하나로 묶으니까 그 단계에서 완벽하게 얘네 변수들이 갖는 속성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죠? 처음에는 그냥 각각 떨어져 있어. 그래서 얘가 뭔지 모르지만 하나로 묶여서 결국 얘가 어떤 성질을 갖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바인딩 종류에는 정적 바인딩이 있어요. 얘는 실행 시간 이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됐죠? 동적 바인딩은 뭘까? 실행 시간에 일어나는 바인딩이구나. 말씀드렸죠? 동적이다 그러면 실행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동적 바인딩부터 보면 실행 중에 메모리 할당 및 반환이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며 얘는 실행 과정 중이기 때문에 늦은 바인딩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얘는 융통성이 있고 메모리 낭비가 없어요. 실행에 있어서 효율성이 좋지는 않아요. 인터프리터 언어 번역에 주로 사용이 돼요. 종류로는 로드 시간, 실행 시간이요. 동적 바인딩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프로그램 호출 시간, 모듈의 가동 시간, 실행 시간 중 객체 사용 시점 이 부분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자, 정적 바인딩도 봐야 돼요. 정적 바인딩에서는 얘는 실행 이전에 할당하고 끝날 때까지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고요. 실행이 있어 효율성이 좋고 융통성이 없고 메모리 낭비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얘는 컴파일 방식에 우리가 주로 사용이 돼요. 자,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찍어 드릴게요. 내용이 많고 이해가 어렵지만 여기서 딱 나오는 거는 변수들이 갖는 속성이 완전히 결정되는 시간을 뭐라고 한다고요? 바인딩 시간이요. 보기에 바인딩 시간이 있으면 얘가 답이에요. 자, 다음에 정적 바인딩과 동적 바인딩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동적 바인딩과 정적 바인딩 요거 구분하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적 바인딩은 실행 시간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동적 바인딩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바로 뭐예요? 이거 객관식으로 나와요. 호출 시간, 가동 시간,
실행 시간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3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적 바인딩 시간과 동적 바인딩 시간을 각각 보면 정적 바인딩은 언어 정의 시간, 얘는 구현 시간, 번역 시간, 링크 시간이고 동적 바인딩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호출 시간, 모듈 시작 시간, 실행 시간 중에 객체 사용 시점 요거 3가지가 시험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거 요거.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은 뭘까요? 바로 바인딩 시간입니다. 거기까지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또 간단하게 끝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